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남자친구와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친정과 시댁 모두 반대를 했지만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컸죠. 그래서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남편 또한 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일들밖엔 없었죠. 고단한 삶이 이어졌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루에도 웃음이 끊이는 날이 없을 정도로 서로 행복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승호가, 우리 비록 가족들이 찬송하는 결혼은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말고 우리들만 보고 잘 살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 너랑 우리 아들 주혁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여보, 고마워.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아. 내가 더 잘할게.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지. 친구들은 이제 다 대학 다니고 놀러도 다니는데 아이 돌보느라 자기 시간도 못 갖고 있잖아. 주혁이 조금 더 크면 당신 좋아하는 여행 실컷 갈 수 있도록 해줄게. 조금만 참자.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사실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당신이랑 우리 주혁이가 내 보물이야. 다른 것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금전적으로는 빠듯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세 가족만 있다면 항상 행복한 시간이 유지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남편은 아이가 3살 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저도 놀랐지만 시댁에서는 더욱 놀라셨죠. 남편은 저와 아들인 주혁이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슬프게도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3살 때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댁에선 저를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연락도 받지 않으셨죠. 어머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애들 아빠 가고 나서 당장 아이 먹일 밥도 없어요. 아니 넌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아들 잡아먹은 애가 뭐가 이쁘다고 와? 당장 안 꺼져? 어머님, 저는 아니더라도 아이 보고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한테 손주가 어디 있어?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 시댁에 찾아가 보았지만 오히려 저를 보면서 분노를 하셨어요. 자신에게는 손주가 없으시다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죠. 친정 역시 가난한 상황이라 도와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홀로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허드렛 일, 잡일 모두 밤낮 없이 했어요. 아이가 어려서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을 때면 등 뒤에 업어서라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까지 정말 바쁘게 지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던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갑작스럽게 번지게 되면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갔지만 저는 갇히게 되었어요. 겨우 구출이 되어서 나왔지만 그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나서 오랜 시간 통증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생계였어요. 제 몸이 아픈 것보다 아이 걱정이 더욱 컸죠. 그래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함에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일부분인 화상 자국이 남아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화들짝 놀라기도 했어요. 어떤 곳에선
화상 때문에 일을 줄 수 없다는 곳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너무나 착하고 바르게 커주었어요. 그은한 사춘기도 없었던 아들이었거든요. 공부를 정말 잘하고 학교에서도 상위권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화상 자국으로 혹시나 나를 창피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한 번도 학교 근처로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저를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했어요. 엄마, 왜 거기 있어? 학교 앞에서 기다리지. 아, 그냥 여기가 편해서. 학교는 잘 끝났어? 엄마, 난 괜찮으니까 학교 앞에도 오고 학교에 상담도 와. 엄마, 나는 엄마 얼굴 예뻐. 엄마 얼굴 신경 쓰이지 않아? 괜찮아. 엄마는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숨고 있지 말고. 아들은 항상 저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제 얼굴이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죠. 그런 아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들 대학 학비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명문대도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던 일도 있었네요. 주혁아, 오늘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대학 진학 때문에 말이야. 선생님은 명문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가 안 간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래도 선생님은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 왜 다른 곳을 지원하겠다고 한 거야? 엄마,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 대학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대학 입학을 하면 성적으로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니? 그건 맞는데 엄마,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건 아니야. 주혁아, 엄마는 주혁이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갔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말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모아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모아둔 것도 잘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구나. 엄마, 나는 어딜 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엄마는 아들 믿고 있지. 그렇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을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주혁이가 어디를 가고 싶던지 엄마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건 돌아가신 아빠도 원하는 일이야. 아들과의 대화 끝에 아들은 명문대로 진학을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죠. 아들은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 동안에도 아들이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활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 처음 저는 아들을 혼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성인이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주혁아, 엄마는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물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겠지. 그치만 주혁이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 엄마가 그걸 지원해주는 것도 엄마의 일이야. 다른 것보다 제 용돈은 제가 알아서 벌어서 쓸게요. 엄마도 일하는 시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엄마 아직 젊어. 지금 젊을 때 일을 해야지. 이제 졸업하고 일 시작하면 평생 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주혁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저 역시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들에게
너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아빠도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소한 일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갔고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임용까지 모두 합격을 한 뒤 검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아들의 졸업식 날 저는 제 화상 흉터가 신경이 쓰여서 멍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아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신경 쓰일 수도 있고 창피할 수 있었던 저의 모습을 아들은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 이후로도 아들은 검사가 되고 집에 보답을 하겠다며 월급을 통째로 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저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다 그만둬. 내가 앞으로 엄마 평생 먹여 살릴게. 아들, 엄마는 엄마고 아들은 아들이야.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네 삶은 네가 살아가는 거야. 누가 책임져 주지도 살아주지도 않는 일이니까 엄마 삶은 엄마가 잘 꾸려 살게 해줘.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날 키워줬는데 내가 이제부터라도 보답하게 해줘. 엄마는 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못할 때까지는 알아서 일하면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돼. 다만 엄마는 이제 엄마의 할 일은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러니 사고치지 않고 열심히 아들의 삶을 살아가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은 용돈도 챙겨주려고 했고 집도 이사를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아들의 삶이 더 길고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도움을 지금부터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들이 검사로 지내게 된 그 후로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곤 아들의 결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검사가 되고 난 후 처음 아들은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법원 근처 카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주혁씨 여자친구 손민주라고 합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주혁이랑 얼마나 만났다고 했죠? 네, 이제 1년 되었어요. 어머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 좋네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곱고 예쁜 분인지 몰랐네요. 정말 반가워요. 주혁이 말로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주혁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허락해 주실 거죠? 그럼요. 나는 우리 주혁이가 좋다면 다 괜찮아요. 우리 집은 보다시피 나와 주혁이밖에 없어요. 아, 저희 집은 부모님 모두 계시고 여동생 있습니다. 부모님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며느리는 처음 보는 날부터 싹싹하고 밝았어요. 아들은 여자친구 부모님도 좋으신 분이신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화상 자국이 혹시나 사돈 댁이 불편해 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들은 이미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라고 했어요. 주혁아, 혹시 내 얼굴 화상 자국에 대해서는 얘기했니? 아무래도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 나도 혼주로 참석을 해야 하니까 이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다가 상견례 할 때 알게 되면 많이 놀라시지 않을까?
엄마, 걱정하지 마. 이미 여러 번 얘기해 드렸고, 민주 부모님께서도 다 알고 계셔. 거기다가 괜찮다고 하셨어. 아, 그러니? 그래도 이 정도인 줄 모르시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엄마, 나는 엄마 화상자국 하나도 신경 안 쓰여. 오히려 혼자서 나 이렇게 키우려고 고생하다가 생긴 상처이고, 사고 때문에 생긴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말씀드렸고, 이번에 민주가 왔다가 가면서도 얘기했을 거야. 그래, 그러면 다행이지만, 민주는 어떻대? 괜찮다고 해? 아, 그럼. 엄마는 어때? 엄마는 주혁이가 좋다고 하면 괜찮지.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면 둘만 잘 살면 돼, 알지? 사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화상 흉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상 때문에 잘리면 어쩌지 걱정을 하는 것 외에는 이걸 빨리 치료해서 없애야 되겠다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전부터 치료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 인사를 드리는 날이라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약된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들과 먼저 도착을 해 기다리다 보니 사돈댁 식구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주혁이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 엄마예요. 민주 아빠입니다. 네, 처음 민주 양 봤을 때 정말 곱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닮아서 그랬나 보네요. 아, 그런가요? 긴장을 한 채로 인사를 나누고 앉으니 뭔가 사돈댁 식구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걸까 싶었지만 식사 자리 내내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들 역시 표정이 좋지 않았고 식사가 마무리가 되는 도중에 아들은 잠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안사돈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화상 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20년도 더 되었네요.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조금 심하죠? 네, 화상 자국이 있다고 하길래 그냥 약간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심하네요. 네. 그래도 화장도 하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픈 건 아니라서요. 네. 그 혹시 예식날은? 괜찮습니다. 화상 자국이지 아픈 건 아니라서 참석할 수 있어요. 혹시 저 혼자 참석하는 게 신경 쓰이셔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유, 답답하네, 진짜. 그 화상 자국. 솔직히 이렇게 심한 줄 알았으면 결혼식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딱 보이는 얼굴에 전체적으로 화상 자국이라니요. 들어오면서 얼마나 놀랬는지. 네? 화상 자국 있는 거 다 아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알았죠. 알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결혼식인데 그걸로 참석하시려고요? 아니, 제 꼴이 어때서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놀래요. 그 정도 화상이 심하면 화장으로 가려지겠어요? 그 얼굴로 예식날에는 참석 마세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그럼
예식 망치실 거예요? 애들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몰골로 예식 참석하면 오신 하객분들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다들 손가락질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식은 잘 치르게 해주셔야죠. 저희는 사돈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아무리 그러셔도 이러시는 건 아니죠. 예비 사돈댁에서는 처음부터 저의 얼굴을 보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사돈댁에 인사를 가면서도 어머니가 화상이 있으시다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특히나 예비 며느리는 그날 집에 인사를 오고 나서 집으로 가 저희 얼굴 때문에 예식이 고민이 된다고 털어놓은 듯 했어요. 예비 며느리와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오면서 저에게 예식을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가는 안사돈을 보게 된 아들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엄마, 나 민주랑 결혼 안 할 거야. 혹시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을 보는 일도 흔한 게 아니니까 놀라셔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 아니, 엄마, 나는 결심했어. 솔직히 민주가 엄마를 안 보고 갔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렇게 나오신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 주혁아, 엄마 괜찮아. 그리고 엄마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민주랑 결혼하는 거잖니. 그러니 너랑 민주만 생각해. 아들은 그날 이후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보아도 아들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고 파혼을 통보하자 사돈댁에서는 난리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까지 해오면서 파혼만은 막아달라고 했죠. 그렇지만 누가 들어도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 민주 엄마예요. 주혁이가 갑자기 파혼을 통보했다고 해서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민주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는다고 해서 혹시 주혁이랑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네, 제가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 마음이 달라지진 않네요. 아니, 엄마란 사람이 이런 일륜지 대사를 그냥 이렇게 망치게 두실 건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얼굴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다 좋은데 어머님 얼굴 때문에 예식만 참석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파혼한다잖아요. 그럼 어머님께서 나서서 마음 돌리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안 했던 거 아니고요. 말을 했지만 주혁이 마음이 그러한 걸 제가 어떻게 돌려놓습니까? 노력 안 하신 건 아니세요? 아니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봐도 놀랄 수 있잖아요. 뒤에선 주혁이한테 이런 말 들었다면서 우는 소리 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혼하겠다면서 먼저 추진했던 주혁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답니까? 사돈댁에서는 마치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아 파혼을 종용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저 역시 제 화상 자국이 아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많았죠. 다시 한번 아들에게 내 상황을 얘기해 보았지만 아들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주혁아, 파혼한 거 정말 바꿀 생각 없어? 엄마, 난 지금 결정 잘했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 지난 30여 년간 정말 열심히 너를 키웠어. 맞아.
그러면서 사고로 화상도 입게 된 거고. 그렇지만 이게 네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감당하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 화상 자국이라는 게 나도 내 얼굴 보면서 놀랄 때가 있으니까. 엄마는 거울을 볼 때만 엄마의 얼굴을 보지만 나는 평생을 엄마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 그 세월 동안 나는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가장 자주 봤던 내가 불편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나는 엄마가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날 키워왔던 걸 다 알고 있어.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 아들은 단호한 얼굴로 지금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들의 태도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돈댁과 예비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저희 집까지 찾아와 이야기를 하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제발 주혁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 주혁 씨 엄마 말이라면 다 듣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주혁이 마음이 단호해요. 내가 말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아니, 안 하신 건 아니세요? 얼굴 화상 그거 얼마나 심한지는 알고 계세요?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화상 때문에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신 거라면 참석할 거라고 주혁이한테 얘기를 하고 그때 돼서 아프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아들을 속이고 싶진 않은데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이보세요. 아드님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누가 이 집구석에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거기다가 아들은 효자에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화상 자국에 벌이도 편변치 않지.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집안에 누가 시집을 오겠냐고요. 이번에만 예식만 잘 넘어가게 해주면 저희도 다른 거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냥 예식 참석하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몸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결혼을 시켜야 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이 파혼을 결정한 것은 나에게 한 태도도 있겠지만 예비 사돈댁의 생각을 보고 결심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다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듣던 와중에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밖에서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하는 얘기들을 다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울분을 토해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저희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주혁 씨, 그게 아니고. 아이고, 지혁아. 그게 아니라. 사돈. 무슨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저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당장 가주세요. 주혁아, 잠시 얘기 좀 들어봐. 그래, 주혁아. 일단 얘기를 좀 해보자. 민주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저번에 한 얘기도 사과도 할 겸 예식 참석하시라고 말하려고 왔어. 예식 참석이요?
아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그날 아파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한 거 아니세요? 아니,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시란 말씀은 아니었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저 민주랑 더 이상 결혼 진행 안 합니다. 아들은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혼란 끝에 예비 며느리와 안사도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들의 분노는 더욱 컸던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후 아들은 밖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며 불렀습니다. 자리에 가보니 아들 직장 동료분들이 모두 계셨죠. 아, 저희 어머니세요. 이번에 잠시 일을 쉬시고 계셔가지고 같이 점심 하려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파혼하게 되면서 어머니도 상심이 크셔가지고 당분간 같이 식사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주혁아, 나는 너랑 둘이서 점심 먹는 줄 알았어. 이렇게 다 계신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그랬다. 아니, 엄마. 내가 너무 엄마를 사람들한테 소개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아, 저희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사고로 화상을 입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파혼도 하게 됐지만 저는 사실 이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신경 쓰이시나 보더라고요. 어머, 그런가요? 어머, 저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파혼하신 거세요? 아, 네. 그쪽에서 저희 엄마께 결혼식 참석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요, 뭐. 아, 그렇게 됐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직장 동료들에게 결혼식 진행을 그만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안사돈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편견 없이 일을 하는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편견을 갖고 대했던 것이죠. 예비 며느리였던 사람이 직장 근처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고 사돈댁도 지역에서 봉사로 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안사돈의 복지관에는 그동안 계속 있었던 지원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안사돈은 저에게 전화를 해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쪽이 소문 내신 거죠? 네? 무슨 소문이요? 저희가 그쪽 화상 입은 것 때문에 예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소문이 있나요? 제가 무슨 이유로 소문을 내겠습니까? 그럼 누가 얘기를 하나요?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알면서 그딴 소문을 내신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사과는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소문을 내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파혼도 그쪽에서 먼저 하신 건데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소문 제가 만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도 아니고 사실인데 뭐가 문제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건 그만큼 심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그런 심한 말을 했어요? 아, 심한 말을 한 적 없으시다고요? 그럼 누군지 소문이 나도 상관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소문 좀 그만 내주세요. 저희 복지관 문 닫게 생겼어요. 소문은 제가 낸 게 아니라 도와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하신다면서 그렇게 편견을 갖고 말씀하신 건가요?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편견이라니요? 그쪽도 부모니 제 마음 알 거 아닙니까? 그쪽 아드님이 화상 입은 사돈댁에 장가 간다 해도 그러실 건가요? 아마 저랑 다를 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강 대표님 아시죠? 이번에 저희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거든요. 저 예전부터 후원해 주신 분이신데 민주 어머님도 아시더라고요. 강 대표님이요? 아니 물류기업 강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결혼식도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쉽게 되었네요. 그동안 열심히 후원했던 복지관이 오만과 편견에 휩싸인 관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역 내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기 시작했죠. 결국 관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 예비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도 임대를 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아들은 그날 이후 파혼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직장 동료들 있는 자리에서 파혼 얘기를 꺼낸 거야?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엄마에게 내가 엄마가 부끄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한 얘기였어. 사실 엄마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 듣고 많이 속상해했잖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엄마에게 말해주고 싶었어. 엄마는 열심히 살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들, 고마워. 아들만 엄마의 삶을 알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은 응징을 하기 위해서 한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아마 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들이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아들은 정말 착하고 고운 아가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도 종종 만나 밥을 먹기도 하는데 그 아가씨 역시 저를 편하게 생각을 해주어서 고맙네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아들을 키웠다면 잘 키운 거 맞겠죠? 나중에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잘 키웠다 칭찬해주면 참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내연녀가 일하는 곳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남편이 오게 되었고 저희는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죠.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할 만큼 남편과 내연녀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본인이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 결국 후회를 하고 있는지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에게 상처를 줬던 남편의 모습들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동네 주민분들의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함께 일을 하던 직원 아줌마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건물 뒤편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직원 아줌마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놀라지 말라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설마 남편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 사람은 저밖에 모르는걸요?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날 만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사람이라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아유, 참. 내가 이 동네에서만 20년이나 살았어요. 내 귀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소문들은 거의 다 진실이라니까. 어떻게 한번 알아봐 드려? 원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없는 말도 진실이 되잖아요. 저는 그 일을 믿어요.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항상 남편 자랑을 해서 나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나에게 들어온 증거물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확인해봐요. 잘은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남자 남편 맞죠? 그리고 그 옆에 잘 봐봐요. 서로 팔짱 끼고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한 증거물을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남편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확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저에게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는 딱 봐도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본 여자가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던 터라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날 나만 바라봐 줄 것 같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저만 모르고 있었지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던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고 직원 아줌마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남겨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진실은 이미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제 행동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었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사람이 왜 가정을 깨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식들을 챙겨주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표정 관리에 신경 쓰며 마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당분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며 지내왔어요. 그렇게 며칠 뒤 직원 아줌마는 저를 따로 불렀고 또다시 주변을 살피시더니 저에게 USB 파일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밤에 가족들 몰래 봐야 한다면서 보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퇴근 후 모든 일과를 마친 뒤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저는 노트북을 들고 몰래 거실로 나와 USB에 있던 파일을 확인하게 되었고 폴더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남편이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적발이 되었고 누가 봐도 내 언니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아이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남편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을 너무 믿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동차 딜러로 영업을 하고 있는 남편이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이걸 이용해 내연녀와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죠. 저에게는 항상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영업직은 시간이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시간이 자유롭다는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몰래 증거물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 했었는데 어느 날 마트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저 몰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내연녀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지 저를 찾아왔다는 말에 직접 얼굴을 보게 되었고 당돌한 내연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과 이혼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어요.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서 편하게 좀 만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위자료까지 모든 걸 전부 다 주겠다면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길 원하고 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자식들까지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내연녀를 바라만 보고 있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면상을 들이밀며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내 말 안 들려? 승만 씨랑 이제 그만 정리하라니까. 내가 내연녀인 거 알면서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시게. 동네에서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나한테까지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인데 그쪽 귀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내연녀가 앞에 있는데 한바탕 난리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머리채라도 답던지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왜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계속 이 꼴을 보고 있을 거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자유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판단은 내가 알아서 해. 아무리 내가 이성을 잃었어도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아. 나는 너처럼 저급한 여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유부남인 그 사람이랑 즐기면서 생활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니? 너는 그냥 때를 기다려. 일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사지 멀쩡해서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리기나 하고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이 될 테고 너한테도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이왕 참은 거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온 김에 장이라도 좀 보고 가던지. 요즘 마트 매출이 좋지 않거든. 마트 조끼나 입고 시간당 최저 시급받으면서 물건 정리나 하는 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 하는 거야? 나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그쪽은 애둘 딸린 유부녀고 나는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몸매도 탄탄한 처녀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여자는 애를 낳는 순간 여자가 아니라 아줌마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그쪽을 여자로 안 보고 그냥 가족으로만 보는 거야. 오늘은 경고만 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그 사람과 이혼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편은 아니거든. 쓸데없이 내 심기 건들지 말고 당장 이혼 절차 밟고 끝내야 할 거야.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내연녀는 오히려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라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마트에서 머리채 잡고 한바탕 하겠냐는 말과 함께 분노한 눈빛으로 내연녀를 바라보자 본인도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지 최대한 빨리 정리해달라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내연녀가 마트에 들어온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는 저에게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아이들 앞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상황을 피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저는 그동안 동네 분들의 도움으로 받은 증거물들을 남편한테 내밀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변명을 하고 있었죠. 당신이 보고 들은 건 전부 다 오해야. 그냥 고객 중 한 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어서 아주 잠깐 위로를 해준 것밖엔 없었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걸 보면 몰라? 나는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을 만큼 당신이랑 애들이 전부인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문 같은 거 듣지 말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괜히 애들 귀에까지 들어가서 상처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나도 처음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 당연히 바람 같은 건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어. 그래, 당신 말대로 여기 있는 증거 사진들 전부 다 오해라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것도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겠어?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내연녀가 마트로 쳐들어왔을 때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그제서야 사색이 된 얼굴로 말을 더듬던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 잠깐 호기심에 만났던 것뿐이라면서 오로지 저와 아이들밖에 없다며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게 아니야. 그동안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당신도 처음에는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려서 한두 번 만났었겠지만 그 사소한 시작이 결국 일을 크게 만들게 된 거고, 당신 또한 처음에는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서 많이 불안하고 떨렸겠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테고 아이들에게 상처 또한 주지 않아도 됐겠지. 이 모든 건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거니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당장이라도 당신 뺨에 손을 올린 뒤 머리채라도 잡고 싶지만 애들 깰까봐 참고 있는 거니까 서류에 사인하고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시댁에서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더 이상 한 침대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먼저 그 여자한테 작업을 걸었던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던 거라고. 상담을 받고 싶다면서 집 주소를 알려줬고 아무 생각 없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꼬리를 치더라니까. 오랜 시간 지켜봐왔다면서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서둘러 뛰쳐나왔었는데 그날 이후 그 여자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어. 결국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이 커지긴 했지만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과 애들한테 전부 향해 있다고. 한 번의 실수 용서해 줄 수는 있는 거지. 앞으로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갈 테니까 한 번만 눈 딱 감아줘라. 아니, 그렇게는 못 해주겠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법이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거야.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멍청하게도 저밖에 모를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던 남편은 제가 봐줄 것 같지 않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던 양손을 멈추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냥 한번 봐줄 수도 있는 건데 나한테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더라고. 그 여자한테 한번 꽂히게 되니까 헤어나오질 못하겠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던 거고 굳이 동네에서 바람을 피웠던 건 당신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들키지 않고 만날 거였으면 내가 왜 동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겠어? 다른 지역에서 몰래 만났겠지. 당신보다 그 여자가 훨씬 능력 좋고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당신이 일하는 마트에 아줌마들이 동네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었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의식적으로 움직였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딱 들어맞았던 거지. 사진 찍히고 있었던 거 전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당신 손에 들어간 그 증거물 내가 다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굳이 내 입으로 더럽힐 필요는 없는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한테 모든 걸 알려주는데
내가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어야 돼? 우리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바로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도와드리지 않았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왜 시부모님이 노름한 돈을 갚아줘야 하는 건데 당신 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 많은 돈을 나한테 달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한 번 도와드리면 두 번 다시는 노름을 안 하실 것 같아? 시간 지나면 또다시 손을 대실 거고 그럼 우리 식구도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도와드릴 수 없다고 그랬던 건데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살림 차리겠다는 거야. 당신보다 능력 좋고 거기에다가 또 애딸린 유부녀도 아니고 나한테 이득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당신만 지친 거 아니거든. 나도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이런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자유를 찾고 싶을 뿐이야. 비록 내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야 좀 나가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당신한테 들어가는 위자료는 내 인생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겠네.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가자. 그깟 돈 안 빌려줬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혼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 버리고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의 그 더러운 몸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가진 것도 없는 당신을 걷어들여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저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남편을 향해 사정없이 물건을 던져버렸어요.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은 자기한테 피해가 오게 될까봐 집에서 서둘러 뛰쳐나갔어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거실에서 남편과 한바탕 했는데도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잘 자고 있는 모습에 결국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자 이 소식을 내연녀가 듣게 되었는지 저에게 수시로 연락해 능력 없으면 알아서 빠져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빈정대면서 귀찮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와 지속적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내연녀와 남편의 행동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내연녀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저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저희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내연녀와 남편이 나타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앞에서 서로 입을 맞추는데 그걸 보게 된 애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난리를 쳤고 저를 말리려는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내연녀와 남편은 더 심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면서 서둘러 도망을 쳤어요. 저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자식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학생이었던 큰딸은 눈물을 터뜨리면서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냐고 절대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너희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나만 아픔을 참고 견뎌냈다면 너희들의 행복은 깨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버텨왔던 거야. 엄마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절대로 아빠 용서하지 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미 우리 앞에서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는 더 이상 아빠는 없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가 상처받게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현명하고 옳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히려 애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결국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은 남편과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내연녀가 갑자기 마트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뒤를 따라왔고 제가 일하는 곳에까지 들어와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내연녀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과 함께 남편을 뿌리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었잖아. 뭐가 부족한 거야? 갑자기 변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냥 당신이 싫어져서 그만 만나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고 그냥 서로 잠깐 즐기던 사이 아냐?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겠다며.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혼까지 하게 된 건데 갑자기 그만 만나자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빠, 그건 내 알 바 아니잖아? 원래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잖아. 나는 그쪽한테 질린 것뿐이고 새로운 남자를 찾으려는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그런 대화를 왜 여기에서 하는 건데? 당장 마트에서 안 나가? 한창 손님들 올 시간에 영업 방해까지 하는 거야? 저기요. 그쪽 남편이니까 다시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우리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네. 사람 겉모습에 속지 말고 앞으로 애들이랑 잘 좀 살아요. 엄마가 독해져야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쪽이 친구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 그건 부럽네요. 선영아, 오빠랑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 빚도 갚아준다며.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마. 너까지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이제 혼자가 된다고. 전 남편은 내연녀가 가지 못하게 끌어안았고 내연녀는 알 수 없는 말을 저에게 남긴 채 전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린 뒤 전 남편에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친구가 전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올렸고 내연녀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트를 빠져나가 급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고개를 돌린 친구는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며 몸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친구를 보는 순간 좀 전에 내연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태진아, 너 저 여자랑 서로 아는 사이 같던데 아까 저 여자가 나한테 친구 하나 잘 둔 덕에 내 인생을 구했다던데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네가 저 나쁜 놈이랑 갈라서게 하려고. 처음부터 내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 너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겠지만 나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내가 고객들과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저놈이 너 몰래 시도 때도 없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몸을 굴리는데 너는 가정을 위해 마트 쫓기 입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누가 너를 마트 사장으로 알겠어? 최저 시급받는 직원으로 알고 있겠지.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애들까지 키우고 있는 네가 정작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길래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동안 전부 다 계획한 거야. 마트 직원 아줌마한테 사진 준 것도 나고 소문 퍼뜨린 것도 전부 나야. 그리고 네가 내연녀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도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 찾아가 네 남편의 실체를 까발리니까 역으로 복수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 그래서 마트에 와서 이 난리를 피우게 된 거고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너한테 모든 사실을 알려줘봤자 평소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참고만 살았던 네가 이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 친구인 내가 더 이상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상의도 없이 저질러 버렸어. 저놈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쓰레기야.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놈한테 또 다른 씨가 있더라고. 최근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는데 아주 잠깐 놀았던 상대라고 임신한 여자를 모른 척 하더라. 저런 쓰레기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정에는 충실한 척 아이들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로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 친구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친구가 소문을 내려 했다는 거에 용서하지 않겠다며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친구가 건넨 사진 한 장에는 처음 보는 여자와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쓰레기 짓을 저질러버린 남편과 이혼하게 된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남편이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분노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은 제 친구에게 저를 좋아하고 있냐고 저 몰래 둘이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 될까요? 남편은 어차피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합치게 될 일은 조금도 없지만 친구의 행동이 옳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저 때문에 피해가 가게 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아직까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네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번에 겪게 된 사연이 제 인생에 있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정상적인 남자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사상이 좀 달랐어요. 한마디로 남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여자애들한테 꽤 인기도 있는 것 같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었고 대학교에서도 아예 여자와는 전혀 교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걱정이 많았죠. 이놈이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나이를 먹을수록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한다면서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온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난 거 알지? 계획이란 건 있긴 한 거냐? 당연히 계획이 있죠. 그리고 취업하는 거 제대로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입사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면 그게 더 손해잖아요. 내가 되면 알아서 잘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잘할 거라는 거 아버지는 믿고 있다. 하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 친구들도 만나면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좋은 정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용돈이 부족하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해. 바람 좀 쐬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아유,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제 인생 제 건데 왜 아버지가 관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라. 이런 말이 안 나오는지 아버지 지인분들 중에 너랑 같은 대학 나온 애들 몇 명 있는데 벌써 취직해서 자리까지 전부 잡았다고 하더라. 이러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니? 그렇다고 네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월등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자도 하나 없이 친구도 없이 지내왔잖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은 저와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는지 저보고 나가라며 밀치더니 문을 쾅 닫았습니다. 워낙 답답해서 쓴소리 한 번 하면 그때뿐 더 이상의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아내 또한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자식 가진 부모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당황스럽죠. 심하게 뭐라고 하면 반항하면서 집에 겨우 붙어 있는데 뛰쳐나갈 것 같고 그렇다고 부모로서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해봤어요. 아무래도 주변에서도 걱정이 됐는지 여행을 가보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진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아들이 따라와야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방에 들어간 순간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말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겨우 취업은 했어요. 그 기간이 무려 1년 반이었습니다. 딱 봐도 등 떠밀리듯이 취업한 거였죠. 그래도 취업한 곳에서 그만두지 않고 꾸준하게 다니고 있었어요.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긴 했지만 그 이상의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 집 말고는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컴퓨터로 영화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런 아들의 성격이 사회에서 잘 스며들어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간아, 엄마랑 대화 좀 하게 거실로 나와봐. 잠시면 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저녁에 퇴근하면 회사 사람들이 술 한잔 하자고 말하지 않아? 좀 어울리기도 하고 시간 좀 보내고 들어오면 좋잖아. 먼저 다가가는 게 힘들어서 그래? 아유, 또 시작이에요? 제가 편해서 그래요.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게 저는 싫어요. 회사에서조차 눈치 보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퇴근해서까지 상사 눈치 보면서 다음 계획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취업하고 나서 연락도 다 끊었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런 관심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아들은 더 이상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확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했고, 가족과의 관계가 삐걱거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아내와 상의 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이는 점점 차올랐고 어느덧 30대 후반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아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가끔 여자는 있냐고 물어보면 답을 해준 적도 없었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매일이 한숨이었어요. 그러다 회사 이직 문제로 저희와도 떨어지게 되었죠. 잘 도착했다든지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걱정이 많이 됐는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갔고, 이것저것 반찬과 함께 집안에 밀려있는 일을 해결해주고 다시 올라왔었어요. 아내는 집안이 아주 개판이라 한 소리 하고 왔다며 한숨을 쉬었고, 명절날 외에는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나이가 40이 되었고, 저와 아내는 더 이상 아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하며 저에게 손자 하나 안겨줄 거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었어요.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아들에 대한 기대도 컸었는데 반대되는 삶을 살으니 솔직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복귀한 아들은 저희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가족은 함께 해야 한다고 아내는 같이 지내길 바랬지만 아들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혹시 너 이렇게 혼자 살기로 아예 결정한 거냐? 네가 2번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부담 줄까봐 참고 기다렸다만, 너 나이가 이제 40이잖니?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니? 나랑 너희 엄마는 뭔 잘못이야? 네가 자리 잡고 안정된 가정 꾸리며 살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 보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프다. 제가 그렇게 결혼하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것도 마음 편해요. 간섭도 안 받아도 되고요.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없잖아요. 그런 거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버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잖아요. 힘든 것도 있었지. 그건 당연한 거다. 하지만 힘든 거에 비해 행복했던 기억이 훨씬 많았어.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다.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지방에서 일했을 때 여자 하나 만나고 있었어요. 결혼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만난 지는 지금 2년 정도 되었네요. 그냥 가볍게 만나고 있는 거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머, 아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여자가 있다고? 만난 지 벌써 2년이나 됐어? 아우, 그럼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물어보지 않았으면 끝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어? 언제 얼굴 보여줄 거니? 아내는 아들과 방에서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있다는 말에 엄청 놀랐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듣게 된 말이라 충격이 상당했었습니다. 아들은 기회 봐서 인사시키려 데려온다고 말을 이어나갔고, 저와 아내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나이 40 먹고 처음으로 저희에게 여자를 보여주는 날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아들에게 쉬지 않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아들 입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해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짧게나마 알게 된 건 그 여자는 아들과 나이 차이가 5살 정도 차이가 났고,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이혼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중이라며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얘기한 후 저와 아내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날 아내와 단둘이 술 한잔 했어요. 이건 집안의 경사였죠. 더군다나 몇 달도 아닌 2년씩이나 만나고 있었다는 건 상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아들에게 대하는 사소한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저 또한 아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집을 따로 알아본다는 것도 알아보지 말라며
아내는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매일을 들볶았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행동에 대해 귀찮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데리고 오겠다며 안심시켜 주었고, 드디어 저희 집에 처음으로 아들과 연애 중인 여자가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아들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진지하게 저희에게 속마음을 보여줬었거든요. 교제 중인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아내는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어요. 분명 아들 성격에 정말 괜찮은 여자를 선택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급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저와 아내는 현관에 서서 손에 땀을 쥐며 문이 열리는 순간을 유심히 보았고 밝게 웃는 얼굴로 아들과 그리고 연인 사이로 같이 따라온 여자의 얼굴을 보며 밝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너무나 좋았어요. 아내도 만족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었고 얌전한 성격에 말투도 조용했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딱 봐도 남자들이 엄청 쫓아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만족이 아닌 첫인상에 대만족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말까지 더듬으면서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전날부터 정말 많이 신경 쓰며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종류도 많았어요. 저희도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 분위기는 상당히 어색했고 어떤 말부터 이어나가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자연스럽게 소개를 시켜줬고 상상만 했던 그림이 현실로 됐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둘을 빤히 쳐다보게 되었고 아내 또한 둘을 번갈아가며 눈이 빠질 정도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천천히 밥부터 먹으며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밥 한 숟가락 뜨기도 전에 쉬지 않고 질문 세례에 아들이 적당한 선에서 끊어줬고 다시 진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기지 않는 분위기 속에 모두가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었습니다. 아내는 2년 만났으면 결혼해도 되지 않겠냐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혼 약속 잡고 싶다고 김칫국을 한 사발 마시고 있었어요. 옆에서 중재를 해도 아내의 고조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업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식사가 끝이 났고 아내는 금세 거실에 과일을 내왔습니다. 아내는 주방에 음식을 치우는 동안 저희 셋이 거실에 앉았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뒀던 질문들은 전부 백지장이 되었고 간단한 질문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관이랑 2년 동안 만나면서 별 문제는 없었던 거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 생각 있어서 우리 집에 인사 온 거라며? 네, 저희 2년 동안 단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잘 지내오고 있어요. 당연히 결혼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왔죠.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이 정도까지 대접을 받게 될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희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안 좋게 보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상한 거와 다르게 너무 좋게 봐주셔서 식사 자리가 즐거웠어요. 아유, 일단 주방 대충 치우고 왔어.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뭐. 우리 아들이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만난 거야? 네, 항상 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줬어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해주려고 노력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이래봬도 말이 좀 많은 편이라 귀찮을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귀찮다는 표정 지은 적도 없고 정말 잘 대해주는 따뜻한 마음에 그냥 이끌렸어요. 솔직히 결혼 문제도 제가 먼저 꺼낸 거거든요. 이런 남자 보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똑같았고 개인적인 시간보다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줘서 진지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어찌나 똑부러지게 하던지 첫인상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화는 한 번도 끊이지 않았고 아내는 자주 놀러오라며 일주일에 얼굴 한 번은 봤으면 좋겠다고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아들이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 같았어요. 늦은 새벽이 돼서야 들어온 아들을 저희는 잠 한숨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들 때문에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했었고, 아들도 현관에 들어오면서 자기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냐는 질문에 아내는 너무 마음에 든다며 늦은 만큼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자기의 생각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만족해했고, 아들도 늦지 않게 결혼할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정말 오래간만에 셋이 둘러앉아 밝게 웃으면서 좋은 대화가 끊기지 않았어요. 어느새 아침까지 밝아지게 되면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아들은 아침 먹고 바로 출근했네요. 그리고 첫인사가 끝난 이후로 아들의 여자친구는 주말마다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식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세정이의 대화가 제 심기를 조금 건드렸습니다. 어머, 어머님, 그거 못 보던 가방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정말 이뻐요. 확실히 명품은 멀리 있는데도 빛이 난다니까요. 저도 열심히 돈 벌어서 저런 거 하나 사고 싶어도 가진 게 별로 없으니 돈을 많이 모아야 해서 그냥 침만 흘리고 있네요. 저 한번 들어봐도 돼요? 명품 걸쳐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 그거 이번에 나온 신상이지. 나도 예약 걸어놔서 겨우 건진 거야. 지금은 구하기 어려울걸? 그것 말고도 내 드레스룸에 이것저것 많이 있어. 한번 보러 갈래? 이참에 가지고 싶은 거 하나 골라봐. 선물해 줄게. 이제 우리 며느리인데 이런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된다. 아내의 돌발 행동에 당황스러웠고 조심스럽게 세정이 눈치 안 챌 정도로 아내를 툭 건드렸어요. 보통 가방 하나에 싼 게 300만 원에서 비싼 건 몇천만 원까지 하는 걸 그냥 막 준다는 말에 솔직히 난감했었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세정이의 눈빛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명품 가방이 진열되어 있는 아내의 드레스룸을 보자마자 벌써 전부 다 가지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구경하고 있는 세정이 몰래 아내를 불렀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기분 상하지 않게 조용하게 말했지만 벌써 세정이한테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 제가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내의 드레스룸에 들어갔고 뭐가 비싼 건지 설명해주며 한참 동안 진열된 명품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세정이는 결국 명품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말았습니다. 선물해준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욕심이 가득한 얼굴 표정이 문제였어요. 아내가 선물해주겠다며 세정이가 손에 든 명품 가방을 보며 감사하다고 했지만 이미 다른 곳에 시선은 향해 있었어요. 그렇게 세정이는 명품 가방 하나를 챙겨 집으로 돌아갔고 매일 아내와 함께 가방이 진열된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문제는 점점 커지고 말았어요. 주말마다 와서 가방 하나는 꼭 챙겨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세정이한테 가방 3번째 줬지?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그리고 한정판이라며 엄청 애지중지하고 가지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 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 하는 거야. 지금 지간이 나이가 몇이야? 40이야. 이제 50을 바라봐야 하는 나이라고. 그럼 우리는 그만큼 늙어가는 거고 명품 가방 몇 개나 가져갔다고 그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혹시라도 마음 바뀔까봐 내가 불안해서 그래. 이렇게라도 하면 옆에 붙어라도 있으니까 우리 아들 결혼은 시켜야 할 거 아니야. 나중 되면 이것 또한 시들시들해지는데 그럼 손주 보는 것도 더 늦어지고 세정이가 우리 아들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명품 가방 10개든 100개든 나는 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결혼시키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아내는 점점 세정이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결혼식도 하기 전에 완전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아들과 헤어지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도 두렵긴 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느 순간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정이의 진짜 마음속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는 최선을 다해 아들과 결혼식을 진행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결국 아내의 속마음을 알게 된 이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확실하게 좋아진 건 맞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행복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너무 난감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로서 우리 아들의 아버지로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 문제였고 모두의 눈에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들과 저희 부부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려고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만났어요. 아들은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전에 세정이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서로 좋게 대화하며 끊었습니다. 아들도 세정이의 마음을 확신했는지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런 사랑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속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셋이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진동이 울려 확인을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그 순간 단순 오류인 건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들어온 건지 알 수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어록도 비밀번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침입한다면 보안업체에서 바로 출발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아 단순 기계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서 현관문이 열렸다는 알람이 지속적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었고 아무래도 잠시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분위기 좋은 식사 망칠 수 없어 아내와 아들에겐 대충 둘러대고 레스토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집과 레스토랑이 차로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차를 몰아 집에 도착을 했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문단속은 항상 제가 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확인해보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 있다는 건 누군가 침입했다는 소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항상 신발장에 넣어둔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었고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있는데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소리에 급하게 몸을 숨겨 숨죽이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전화해? 방해되게. 이런 호구 하나 잡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 혼자 작업한 걸 왜 나눠줘야 하는 건데? 지금? 차 트렁크에 다 실었지. 이번 게 마지막이야. 일단 돈 될 만한 건 다 챙겼어. 그래, 돈은 정말 많은데 머리가 비었다니까? 내가 미쳤냐? 결혼하게? 내 인생 망칠 일 있어? 누가 저런 남자랑 결혼하냐? 왜 40 먹을 때까지 결혼을 못했겠냐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관리한다고 뜯어 고치면 뭐해. 사람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 첫인상만 봐도 싫어지는 스타일. 진짜 찌질한 거 뭔지 알지? 정말 밥맛 떨어진다니까. 여기 놓친네. 적당히 비유 맞춰주니까 나한테 완전 홀딱 빠졌잖아. 막 다 퍼줘. 얼마 전에 1,500만 원짜리 명품백도 그냥 줬다니까. 잘만 구슬리면 더 많은 돈 뜯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혼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너무 큰 부담이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 여기 할애비가 눈치 깐 것 같아. 나를 쳐다보는 게 심상치 않아. 내가 이 일 한두 번 하냐? 그동안 해먹은 게 얼만데. 레스토랑 갔다가 술도 한잔하고 온다고 그랬어.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CCTV 차단기도 다 내려서 절대 나라고 생각 못해. 걱정 마. 지금 바쁜데 꼭
말해야 돼? 알았어. 나도 사랑해. 먼저 들어가서 맥주 좀 사놔. 1시간 뒤에 출발할 거니까.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데 심장 소리가 거실에 크게 들리는 것처럼 심하게 요동쳤고 제 집인데도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과 착하고 순수해 보였던 세정이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였어요. 모든 내용을 두 귀로 듣게 된 이상 더 이상 용서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세정이는 챙길 건 전부 상자에 넣었는지 힘들게 끌면서 현관문을 나서려고 애를 먹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나타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았고 저를 본 세정이는 엄청나게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고 허겁지겁 뛰쳐나가려 하는 거 머리채 잡아 거실로 패대기 쳤고 내려가 있는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밝아진 거실에 검은 옷을 입은 세정이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빨리 오라고 얘기한 후 끊었습니다. 상황 설명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가가 엎어진 상자를 들추자 그곳에 나온 건 아내의 고가의 금품들과 아내의 명품 지갑 외에 가방, 옷들이었습니다. 중고 시장에 팔아도 최소 몇십에서 최대 몇백에 팔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다른 상자들은 차에 실어뒀겠죠. 그런데 제가 세정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보자 자기 이름도 아닌데 자꾸 세정이라고 부르지 좀 말라며 무서운 얼굴로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정말 한심했고 이렇게까지 살아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남의 가정의 행복을 짓밟은 여자의 행동에 대해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상자도 주방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들과 아내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며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부르는 쪽으로 달려왔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검은색 옷을 입은 정체를 아내와 아들은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냐고 물어봤고 일단 용서부터 받아야 할 것 같아 아직 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고개를 들어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자기 발밑에 있는 무거운 상자를 식탁에 올리더니 호구들 등쳐 먹으려 했다가 꼬리가 길어 잡혔다며 상자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들과 아내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여자의 모습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해도 절대 사과하지 않았고 되려 저희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말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의 아내는 결국 이 여자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할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이 여자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뜻하지 않게 밝혀지게 되면서 경찰한테 신고 후 연행된 이 여자는 상당한 정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소한 지도 3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동안 먹고 살기 막막했을 때 아들을 보게 되었고 작업을 걸었는데 넘어가게 되면서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 풀리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이 여자와 만남을 지속해 오면서 저희한테까지 비밀을 유지한 것도 혹시나 경찰에 걸릴까봐 그 여자가 비밀로 해달라며 모든 걸 속이며 만나왔고 그 기간 동안 아들을 이용해 돈을 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당연히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평생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살갑게 다가온 여자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였죠. 저희 집안은 상당한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보안을 중요시하던 제가 현관문에 설치해둔 문 열림 센서가 큰 역할을 해줘서 꼬리가 길었던 범죄자 여자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한번 범행을 저지르면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재벌흑해 못 준다고 좋지 않은 물이 들어버린 이 여자는 출소에서도 바르게 살지 못했었고 결국 다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못생기거나 비만도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인성은 나쁘지 않아요. 아무래도 단점이라면 때묻지 않아 남들이 등쳐먹기 딱 좋은 상대인 것 같은 문제가 있지만요. 아들은 이번에 겪게 된 일로 인해 치를 떨며 절대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하네요. 나이 40에 찾아온 여자가 하필 이런 여자라 참 씁쓸합니다. 제 아들에겐 더 이상 기회는 없겠죠.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과 대화라도 하고 싶어 몇 자 적어봤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항상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겉과 속은 무조건 달라요. 감사합니다.